안녕하세요. 떠모인조세법의 떠세입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10번째 시간 기타소득 들어갈 차례인데요. 오늘 기타소득 종류 전체에 대해서 보려다가 지금 신고 막바지 기간이라 그거보다는 정말 항상 일을 할 때 여쭤보시는 것들, 즉 기타소득을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급 바꿔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제가 원래 인건비 신고편 사업주 분들을 위한 것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간략하게 기타 소득자 비용 처리를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자는요, 근로소득자도 아니고 사업소득자도 아닌 자를 말하죠. 사실 저희가 종합소득 합산신고해야 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에서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거는 근로소득자 아니면 사업소득자 아니면 기타소득자예요. 일용직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지금 논할 대상이 아니고, 그럼 이제 근로소득자랑 사업소득자가 아니다, 그럼 기타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시적인 출연료나 강연료, 일시적인 강연료 되게 많으시죠. 일시적인 라디오나 TV 출연료, 일시적인 문예 창작, 일시적인 원고료 또는 저작권 사용료 등등등, 이것은 이제 인적료만 제가 보여드린 건데 되게 많아요. 근데 특징이 뭐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다 2번도 일시적이 있고요, 그리고 3번은 당연히 일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분은 사업소득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인정률 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고용관계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대표적인 기타소득자들만 말하는 것이고, 기타소득의 종류는 되게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금 오늘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근데 고용관계가 있다, 그럼 뭐예요? 근로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타소득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요, 기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죠. 그럼 그게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이건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무조건 소득 금액은 금융 소득을 제외하고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소득 금액이 된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타 소득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필요 경비가요, 실제 필요 경비랑 법정 필요 경비를 구분해서 둘 중 큰 금액을 해주는 기타소득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 법정 필요 경비를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필요 경비랑 비교를 해서 더 큰 것을 경비 처리 받으면 기타소득 금액은 낮아지겠죠. 그 예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인데 보통 신고하시는 분들의 주요 기타 소득은요, 4번 각종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 여기에 이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아니면 7번 일시적인 인적 용역, 바로 지금 앞에서 봤죠. 그런 인적 용역들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많은데, 이게 원래 수익금의 80%까지 경비를 인정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80만 원이 경비예요. 20만 원만 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요, 개정이 됐어요. 4번, 5번, 6번, 7번이 수익 금액이 70%까지만 법정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바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4월부터 이제 받는 사람들은 70%예요. 그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지급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80%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 지급을 받았는지 2018년도에 그걸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80%랑 70%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9년도에는 60%예요. 지금부터 60%입니다.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고 되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수익 금액의 80%, 그리고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는 70%, 그리고 지금 올해죠, 2019년도에는 60%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뭐라고요? 4번, 5번, 6번, 7번만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당연히 1번, 2번, 3번, 8번은 수익금의 80%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뒤에 지금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이 재산권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재산권은 이렇게 많아요. 영어권, 광어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기타권 등등 이와 유사한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한다. 그럼 기타소득이에요. 근데 이 영어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권리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리금이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아직까지는 신고를 많이 안 하시는데 이제 좀 추세가 이제 권리금도 신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권리금 뭐예요? 먼저 파는 사람이 이제 무형이죠. 이걸 파는 것뿐만 아니라 더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어권이라고 하는 건데 왜 요즘 이렇게 신고가 많아지느냐. 이 양수자가 있잖아요. 영어권 5년간 상각해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권리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양수자 쪽에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도자는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타 소득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4번도 옆에 개정사항이 지금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앞에서 봤던 뭐 이제 인적 용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권리금의 양도 이것들도 다 이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넘어오셔야 돼요. 근데 1강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면은 종합소득 합산과세지만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초과이면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다. 그래서 3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월에 이것을 합산신고해야 된다. 제가 1강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300만원 이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 합산과세랑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선택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타소득자들은 당연히 지급을 받을 때 그 일부를 떼서 그 지급하는 자가 미리 대신 세금을 내줘요. 근데 그것은 소득금액의 22%입니다. 20%는 국세고요. 2%는 지방세예요. 무조건 국세의 10%가 지방세입니다. 이게 무조건 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원천징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금액이 22%예요. 저랑 같이 이제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전 강의에서 사적연금은 지급액의 5%, 4%, 3%였어요. 이래서 세법이 헷갈린 건데 이것은 소득금액의 22%입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 기타 지급하는 그 금액의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강의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300만원 이하다. 그러면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할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원천 뗐잖아요. 그래서 그 원천을 그냥 끝낼까?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납세자의 판단인데 그것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 맡기신다 그럼 그것을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가장 기간이 길었던 2018년도 거 지금 신고하는 거니까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경비인 70%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타 소득자가 있어요. 일시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받았어요. 이 강의 기타 소득은 70% 필요경비가 되죠. 700만원입니다. 300만원의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니까 이분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할까? 아니면 원천징수로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끝을 낼까를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원천징수가 됐을까요? 300만원이죠. 300만원에 아까 22%였죠. 그래서 60만원은 국세를 내는 것이고 6만원은 지방세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1,000만원을 받잖아요. 원래 내가 1,000만원을 받는 계약을 하고 당연히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934만원만 받는 거예요. 왜? 1,000만원 중에서 60만원은 국세로 떼고 6만원은 지방세로 떼기 때문에 그 지급하는 자는 66만원을 대신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낸 거예요. 934만원만 받기 때문에 1,000만원 중에서 요것을 체크하시고 요게 원천징수 된 겁니다. 요게 이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부동산 사업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있으세요. 근데 종합소득 공제 차감 후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1강에서 봤지만 소득 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고 그 과세표준에다가 이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사실 원래 좀 다 봐야 되는데 소득공제는 그냥 없다고 칠게요. 이미 그 차감한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3천만 원이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율표를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 세율표를 보면 1200만 원과 4600만 원 사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저 기타 소득이 없더라도 이미 15% 세율 구간이세요. 그쵸? 그런데 기타 소득 이제 300만 원을 만약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세율 구간이 지금 어디예요? 3,300만 원이죠, 포함. 그래도 4,600만 원 넘지 않죠. 그래도 15%예요. 그쵸? 그럼 이 기타 소득 300만 원을 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함으로써 세율이 15%죠. 그럼 이분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한다면 45만 원만 부담하는 거예요. 이제 국세만 보는 거예요. 지방세는 어차피 계산된 거에서 그냥 10%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는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국세만 계산을 하면 거기다 10%만 그냥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세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45만 원만 추가 부담을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60만 원을 냈죠. 지방세는 지금 보지 않습니다. 60만 원을 내놨어요. 45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60만 원을 벌써 이미 떼어놨어요. 이미 기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해서 60만 원 이미 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45만 원만 지금 내면 되는 거니까 15만 원을 덜 부담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합소득은 한꺼번에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저 부동산 사업소득금에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나오면 환급이고 안 나오면 환급이고 만약 나온다 그럼 15만 원을 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5만 원 그냥 더 떼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 대리인들한테 이걸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사업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볼게요. 그럼 이건 아까 그 세율 구간표에서 24%거든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합산 신고한다. 그러면 이미 24%죠. 그럼 72만 원 추가 부담이에요. 그럼 이분은 이미 60만 원 한 상태인데 만약에 합산 신고를 하면 72만 원이죠. 그럼 12만 원을 더 내네요. 그럼 종합소득 합산 신고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냥 아까 원천 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네.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은 그냥 빼버리고 부동산 사업 소득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뭐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자들만. 만약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다. 그럼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 신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별로 그것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얼마를 받으면은 300만 원 이하가 되느냐. 자, 만약에 18년 1월부터 3월까지 그 3개월간 기타 소득자로 지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되려면요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80%는 1,200이거든요. 그래서 300이 나와요. 그래서 1,500만 원 18년 1월부터 18년 3월까지 1,500만 원 이하를 기타 수익 금액으로 받으셨다. 이분들은 저 선택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18년 4월부터 12월이다. 작년 4월부터 12월이다. 그럼 70%죠. 그래서 아까 예로 봤던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필요금이 700만 원 인정이 돼서 기타 소득 금액 300이에요.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기타 소득자로 일을 하셨다. 저 대상이 되는 그럼 1,000만 원 이하다. 그럼 이것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19년도에 60% 인정이잖아요. 그럼 750만 원입니다. 필요금이 450만 원이어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지금 19년도에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7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 지금 19년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19년도에는 60% 경비만 인정을 받죠. 이분들은 얼마가 원천 징수가 되느냐 자꾸 물어보세요. 이분들을 뭐냐면 수익 금액이 몇 퍼센트냐 소득 금액이 몇 퍼센트냐가 지금 헷갈리신 건데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의 22%를 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타 수익 금액 100%죠. 그럼 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금비 인정받잖아요. 그쵸?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의 40%죠. 그쵸? 그러면 곱하기 22% 하면 수익 금액의 8.8%죠.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예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는 소득 금액이 22%예요. 그런데 수익 금액의 8.8%예요. 기타 소득 금액의 22%랑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배사 근년기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사실 좀 많이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더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지금 시간에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부터 종합소득 공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